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떡방에 내용을 올려놨는데 맞춘 사람도 있고 못 맞춘 사람도 있을 거라서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보면서 그냥 핵심 포인트만 집어주려고 해요. 자, 더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남았던 게 그 앞단원 미분계수랑 도함수 관련돼서 이제 스텝 3 문제들 중에서 잘 안 풀리는 거 몇 개 있었죠. 그거 짝수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접선의 방식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306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306번 같은 문제를 풀 때 핵심은 그건 것 같아. 자, 이 문구를 해석하는 거야. F T 플러스 H 빼기 FT 분의 H죠. 맞아요? 근데 이게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K의 치수 K의 최소값. 근데 이게 문제는 H가 뭐라고? 임의의 양수인 거야. 맞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때 이 GT가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이니까 이때 K의 미니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G, 이거를 식으로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T가 정해진 게 아니죠. T는 내가 이제 줄 거야. T라는 점을 하나 잡은 다음에 H는 이제 다른 점이죠. 연결을 시켜서 쭉 접선의 기울기들을, 그러니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맞아, 아니야? 이게 H는 간격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자, 그림을 보시면 내가 요런 함수가 있어. 이렇게 된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T가 한 이쯤에 있다고 쳐봐요. T가 이쯤에 있으면 H를 여기로 잡으면 그냥 두 점을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가겠죠. 맞아, 아니야?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H가 이쯤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H가 있으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점을 하더라도 임이니까 어떤 H를 하던 간에 되는, 만족하는 이제 작다는 K 값을 한다는 거니까 가장 클 때를 K로 잡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 K보다 얘가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때의 K의 뭐? 최소값이니까 임의의 H에 대한 K의 최소값이니까 내가 H를 바꾸면 막 기울기가 다르게 나올 거야. 맞지 얘들아? 두 점을 인 직선의 기울기가 이 H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쓴다고? 그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보다 K가 크거나 같으니까 K를 되게 크게 잡으면 무조건 되겠죠. 그러니까 뭐 K가 1억이면 이게 무조건 다 이건 돼. T가 뭐든 간에 K가 1억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T에 따라 이 K를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춰보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당연히 T가 요 구간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T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상황을 나눠보자. 1번 T가 2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거든? 이게 여기가 2,2니까 2,2고 여기가 어디냐? 6,6인가? 맞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같은 데가 지금 여기가 5, 얼마? 5,2라고 해요. 여기가. 자, 이렇게 세 점을 잡아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쪽 편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원점일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쭉 올라가면 6,6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라인을 안 벗어나니까 일단 요 라인 있을 때 제일 클 때는 언제예요? 요 라인 있을 때는 1이죠. 그래서 T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GT는 1입니다. K가 1까지 낮출 수 있어. 왜냐면 기울기가 1보다 커질 일이 없거든. 근데 T가 이제 2번, T의 범위가 2보다 커져. 그리고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떨어지는 구간으로 잡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5까지 잡아볼게요. T가 이제 여기 사이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숙제 다 했니? 반 정도면 반보다 좀 작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 숙제 또 안 오기 시작하네, 저거. 장난치나, 네, 어제 뭐 핑계라고 지금. 네, 알겠어. 자, 그래서 T가 2와 5 사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잡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 이때가 제일 가파르죠.
요거보다 오른쪽 가면 다시 또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들보다는 당연히 언제가 제일 가팔라? 6,67할 때가 제일 가팔라요. 근데 요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완만해지죠. 그럼 기울기의 최대가 발생하는 순간이 언제다? 여기와 6,6을 연결한 거니까 그때 GT를 어떻게 쓴다? 6 빼기 T분의 6, T 빼기 뭐라고 되지? T 빼기 6분의 그 다음에 요 함수식이 있죠? 함수식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 빼기 6 뭐 이딴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약분이 안 와도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수분해하면 약분하면 T 빼기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치? 6이니까 맞지? 이렇게. 자 이거 되고 그 다음 T가 자 5와 6 사이일 때는 어때요? 한번 T가 5 이상 6 미만일 때. 자 이걸 한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이게 아래로 여러분 뭐 말했지만 이렇게 아래로 굴러기면 요때 다른 점 하는 것보다 요때가 기울기가 제일 어떻게 되겠어요? 가파르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여기 어떤 점을 하더라도 제일 가파른 순간이 요때 나오는 거죠 요때는. 맞지? 잠깐만 근데 T를 5와 6 사이로 잡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T를 5와 6 사이로 잡는다.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는 좀 다르지. 언제가 제일 가파른가? 아니. 잠시만요. 이거 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T가 5랑 6 사이에 있을 때는 또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T, FT랑 6,6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내가 T가 이게 여기 움직인다 그쵸? 어차피 요 구간에 있을 때 다 똑같지 않나? 잠깐만 상상 좀 여기가 직선이야. 어차피 오른쪽 가면 완만해지는 거고 6,6일 때가 제일 가파를 거고 그럼 이게 올라가도 자,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얘도 똑같이 이건데 T 빼기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잠깐만 잠시만 아니 지금 이게 식이 다르구나. 여기가 2차함수식이 아니었구나. 미안 이거 4죠? 내가 지금 잘못 봤어. 여기도 2차함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그냥 요 기울기 쓰면 되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오늘 어차피 6을 넘어가면 다시 완만해질 거고 6 전까지는 내가 그림을 잘못 봤어. 여기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직선이니까 어디라면 돼? 아까 여긴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를 그냥 무조건 잡으면 되는 거고 맞지 얘들아? 요때는 직선이니까 그냥 어느 점을 잡든지 간에 어차피 일정하게 나오겠죠. 아까 말했듯이 4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T가 6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없지 뭐. 그냥 얼마예요? 어느 점으로 잡아도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는 GT가 0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림 그려서 불연속점의 개수랑 미분 불가능한 점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와? GT 그래프가 1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2,1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가다가 맞아요? 여기 5,4에서 다시 직선으로 가고 한칸 가죠. 아니가 구멍 뚫렸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잖아. 그쵸 여러분?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 몇 개요? 1개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의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겠죠. 그래서 더하면 몇 개야? 4개.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불연속하면 애초에 미분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연속하지만 표적점이 생긴 데들은 미분이 불가능할 테니까. 그래서 GT 자체를 그려야 시작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 말의 의미.
요 말이 어떤 말이다? 내가 여기 임의로 t라는 점을 잡았을 때 얘가 나머지 오른쪽에 어떤 점이랑 엮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점을 하나 잡고 이걸 다른 점 하나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움직일 동안에 기울기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t가 2보다 작을 때는 1이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상상해보니까 여기 요렇게 6,6이랑 연결한 거 같고 그리고 5부터는 직선이니까 또 4인 거 같고 그리고 여기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양수 h고 이게 임의의 실수 h면 좌우로 봐야 돼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쵸? 전후로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 사실 전후로 보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설명하고 그건 평균값 정리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임의의 양수 h면 이제 오른쪽으로 만난다고. 이게 h가 홀수도 되면 전후가 되니까 그냥 모든 평균 변화율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평균 변화율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 계수의 범위로 풉니다. 그거 아마 오늘 이따가 뒤에 문제 있고 이렇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 보여줄게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적인 상상력이. 머릿속으로 동영상을 돌려야 돼요. 필기하세요. 재밌는 문제네, 재밌는 문제. 괴롭히려고 낸 문제니까. 여러분이 고생이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요? 몇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강남권 기출 문제들 잘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고생이가 왜 좋냐? 당연히 내신에 나오는 스타일로 냈으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학교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일 어렵게 낸다는 강남권 문제들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제 치는 것도 보면은 강남권 문제랑 그 모의고사 문제 섞어서 내가 내잖아. 똑같은 거야, 결국에. 그런 식으로 최신 걸로 해야지. 얘가 나온 책이 언제 나왔겠어?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나왔잖아. 2023년에 한 번 더 개정했거든. 내가 알기로 22년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나왔던 기출들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우리 1회 칠 때는 최근 기출도 많이 내니까 계속 따라잡는 거지. 선생님들은 계속 새로운 문제만 내고 우리 계속 새로운 문제 또 공부하면서 따라잡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뭐 질문 있어? 아니지? 자, 그 다음 가자. 자, 그 다음에 308번은 제가 프린트를 나눠줘서 여러분 봤죠? 이해돼요? 이거 한번 얘기나 해보려고 했지. 자, 308번. 그,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느냐? 원래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y는 f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 요 스타일 문제가 아마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서, 아니, 모의고사 내신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변형 문제가 나왔겠지. 내가 알기로 모의고사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있고, 여기에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외부의 한 점 a,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지만, 우리가 외부의 한 점 b를 원래 이 위에 꼭대기를 안 잡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밖으로 잡습니다. 밖에 있는 건. 자, 여기 잡으면, 일단 첫 번째로 할 일은, 가까운 점, 거리의 제곱의 합이 작은 애로 가는 거잖아. 그럼 거리의 제곱의 합이 작다는 말은 사실 거리가 작다는 얘기죠. 가까운 길이를 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당연히 이쪽 편에 있으면 A에 가깝죠. 그러다가 이제 A랑 B랑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B가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언제 발생하겠어? 당연히 요런 길이와 요런 길이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길이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갈아타겠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 길이 같아진 다음에 갈아타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길이가 가깝다가 멀다가 이제 요점 가장 가까울 때까지 오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값이 커지다가 여기 되면 이제 B랑 같아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B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줄어들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끊어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은 발생할 리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애초에 불연속을 안 물어봐. 뭘 물어보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변화율이 바뀌는 지점을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식이 보통 바뀌면 변화율이 바뀌죠. 그래서 의심 지점이 당연히 갈아타는 지점들은 보통은 식이 바뀌니까 변화율도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찍어서 정리해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율이 바뀝니다. 알겠어요? 보통은. 근데 안 바뀌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저기 써놨잖아. 그때 프린트 보시면 언제일 때? 요렇게 된 요 라인에 B가 있어.
B가 요 선 위에 있을 때는 원래 지금 보면 여기서 식이 바뀌어서 갈아타는 거지. 잘 봐봐. 바뀌는 지점이, 그러니까 구간을 쪼개는 게 총 3군데인데 A점을 하다가 B점으로 갈아타는 지점이 하나 있어. 맞아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식으로 이쪽 편도 가다 보면 자 이렇게 길이랑 이렇게 길이가 같아질 때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는 B로 가다가 이제 A가 더 가까우니까 A로 갈아탄단 말이야. 요렇게 갈아타는 요 구간 두 개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지. 하나가 더가 뭐야? 요거 두 개 말고 하나 더는 여기죠. 왜 여기야? 요 점은 왜 생기는 거야? 요 점은 식이 바뀌니까 Y좌표식이 fx 함수를 따라가다가 어떤 점으로 바뀌는 거야? gx를 따라가는 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식이 바뀌어서 생기는 요 세 군데에 대한 미분 불가능성을 따지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해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 군데가 의심 지점인 거야. 근데 보통 여기랑 여기는 점 자체가 바뀌니까 맞아 아니야? 당연히 변화율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도 변화율이 바뀔 것 같은데 식을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식을 보면은 x 빼기 점은 바뀌지 않았죠. 점 자체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x 빼기 뭐 그러니까 B점의 x좌표를 뭐 그러니까 여기를 B1이라고 했고 여기를 A1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제 갈아타서 B랑 가깝잖아. 맞아 아니야? B랑 가까우니까 x 빼기 B1의 제곱 요거는 똑같다고 값이.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x의 간격의 차이는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이 안 생겨. 맞아 아니야? 근데 미분 불가능이 생기는 게 원래 뒤에 보면은 어느 쪽에 생긴다고? 지금 그거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고 봐봐. Y쪽, Y좌표의 차이의 제곱 봐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Y좌표를 B2라고 해.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요 점이 보면은 여기를 움직이고 있는 함수에서 여기를 갈아탔잖아. 맞지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설명을 할게요. 여기 x2, y2가 있어. 그러면 거리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x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는 거죠. 맞죠 여러분? 나눠서 x가 x2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fx 빼기 b2의 제곱 요식을 쓰고요. 맞아 아니야? 그리고 x가 x2보다 커지면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x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gx 빼기 b2의 제곱 요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식이 나와. 근데 보시면 앞쪽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때의 미분계수랑 오른쪽에서 올 때 미분계수가 똑같겠죠. 요 미분에서 똑같은 값 집어넣으면 맞아 아니야? 근데 오른쪽은 식이 다르죠. 근데 말한 것처럼 봐봐. 만약에 이 B2가 아이고 뭐 아파 씨 이게 식이 달라졌잖아. 맞아 아니야? 달라진 건데 문제는 이게 제곱이죠. 여러분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미분해도 얘가 0 되는 값 대입하면 0 되죠. 그거 우리 제곱으로 나눗셈 할 때 배웠잖아. 맞아 아니야? 우리 배웠죠? x 빼기 a의 제곱에 qx 같은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pa도 0이고 p'a도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여기가 딱 그게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x2 근처일 때 그러니까 fx2이자 gx2인 게 b2랑 같아지면 x2 근처에서 얘가 무조건 얼마가 된다고? 이쪽이 값이 미분값이 0 돼요. 그쵸? 미분값이 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식이 f랑 g로 달라지지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서 그때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고 미분이 오히려 가능한 거예요. 원래 식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근데 요 라인 위에 있는 b를 잡아버리면 요거를 미분이 제곱하는 거. 제곱을 인수로 가진 식처럼 돼버려서 정확히는 제곱을 인수로 가진 식이라기보다는 제곱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A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속값이 0이 돼. 이 식 부분만 한정해서 이걸 미분해서 x에 x2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0이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때문에. 맞잖아, 봐봐. 이거 미분하면 뭐겠어? 2배의 fx 빼기 b2의 곱하기 안에 거 미분 이거지. 근데 여기 x2 넣으면 어떻게 돼? x2 넣으면 얘가 0 되잖아. 그래서 0 곱하기 f 프라임 x2인데 이게 지금 숫자겠지만 얘가 0이니까 얼마가 나온다? x 리미트 x가 x2로 갈 때 요 식을 하면 0이 나온다. 그래서 뒤쪽도 앞은 식이 똑같고 뒤쪽은 계산하면 0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게 나온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라인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이 라인 위에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보통은 세 군데서 미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의심해야 되는 지점을 뽑아내는 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질문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여기를 x1, 여기를 x3라고 할 때 x1, x3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제가? 이거 식으로 여기 지금 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여기 써놨잖아. 뭐라고 써놨어? 안 읽어봤니 얘들아? 뭐라고 써놨어? 그냥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어서 이 A, B는 주어졌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지. 그리고 여기서 소선에만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겠지.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AB라는 점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연립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요 L을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리고 나서 L이랑 1차 함수 연립, 1차 함수 연립하는 게 더 빠르다 느리까? 더 빨라요. 그래서 L을 구하고 fx랑 이렇게 하는 거야. L을 구한 다음에 fx는 lx다. 이걸 풀면 x1이 나오고 gx랑 lx가 같아요를 하면 x2가 나오는 거야. 그렇겠죠? 이게 더 편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리의 제곱을 해서 식 정리해서 해설지처럼 푸는 것보다. 해설지는 당연히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진짜로 PA식, PB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같을 때랑 뭐 그거가 같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등식을 풀어요. 누가 그려져서 겁니까?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풀이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도형은. 그치?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B의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fx의 교점, gx의 교점을 구하면 바로 x1, x3를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거 다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봐. 혹시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요게 재밌는 문제예요. 평가원 기출이잖아, 그치?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로 내신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 요즘에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0번. 이건 뭐가 질문인 거야? 디귿? 이게 그 얘기야. 뾰족하다, 뾰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 그치, 얘들아? 그러면 잘 봐봐. 리미트 이거 우리가 예시를 봤잖아 그때 접어 올린 절대값 씌운 거. 자, 리미트 h분의 f 2 플러스 h 빼기 f 2 마이너스 h가 맞나요? 맞아 아니야? 자, 요런 게 주어졌대. 근데 이게 존재한다는데 보통 일단 존재하니까 0분의 0꼴이겠죠. 이게 0분의 숫자면 어떻게 돼? 0분의 숫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0분의 숫자면 우리가 이게 0분의 숫자가 되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갈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h가 0으로 갈 때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1번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2 플러스 h 빼기 f2 마이너스 h를 한 게 0으로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결국 h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연속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정확히는 F2 플러스랑 F2 마이너스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요거에 요렇게 된다라고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연속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던지고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이거 연속 안 하게 잡아도 돼. 그래서 여기서 이미 탈락이야. 왜?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봤을 때 디귿은 앞쪽 거만 보면 연속성 얘기조차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연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함수를 주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하고 2에 구멍 뚫린 함수를 발레로 줘버리면 끝나요. 그럼 잘 봐. 본 것처럼 좌미분 얘가 2,3을 지난다고 쳐봐. 그럼 이게 존재는 해. 누가 봐도 맞아 아니야?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왜냐하면은 식세와 끄면 나오거든. 근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연속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지금 오른쪽은 뭐야? 뭐 미분 가능성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뭐 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딴 얘기인데 이런 거보다 대놓고 발레가 있거든. 자, 두 번째 이 얘기거든. 봐봐.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저게 뭐죠, 여러분? 미분 계수 F'2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멍이 뚫려버리면 일단 미분 계수가 없어요. 맞아 아니야?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게 가능해. 봐봐 얘들아, 그냥 이거 저 절대값 쉬운 그래프 그려 얘기야. y는 절대값 x 빼기 2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0으로 같죠. 그래서 이 앞에 식이 성립한다니까. 그리고 연속하기를 내가 해줬어. 심지어 연속 불가능을 내가 메꿔줬다고 쳐. 그래도 얘가 돼 안 돼? 안 되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연속하다는 확보, 사실 앞에 있는 식이 연속성도 보장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치더래. 연속하다고 쳐도 극한값이 같다는 정보를 준 거지 뾰족하지 않다는 얘기도 또 안 했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디귿은 함부로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디귿은 되게 위험한 얘기죠. 사실은 누가 봐도 틀릴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디귿은. 의심을 해야지 저런 거. 여러분 그거 같아요. 약간 합방형 문제는 도박이 포카 치는 거 같은 거야. 섰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섰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도박 같은 걸 하는 건데 손기술을 쓰는 거야. 이게 내가 이길 판 같아. 지금 나한테 7땡이 떴어. 와씨, 나 이겼다. 아니면 카드로 포카는 칠 줄 알잖아. 포카 칠 줄 알아요? 섰다는 못해도 포카는 칠 줄 알지 않나요? 나한테 플러시가 뜬 거야. 와씨, 플러시 떴어. 내가 얼마나 하면 이겨.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판은 보통 어떤 말이죠? 제가 포카드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지. 내가 플러시를 들고 있든 풀하우스 같은 걸 들고 있다. 내가 뭘 들고 있든 간에 날 잡아먹을 펜을 들고 있는 거야.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 얘기를 어설프게 하고 있으면 대충은 맞는 것 같아 라는 건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치? 딱 하나에 틀릴 것 같은 걸 제가 들고 있지. 발레는 그런 거야. 그래서 오히려 틀린 것 같아. 좀 대놓고 너무 틀린 것 같아. 대놓고 너무 맞는 것 같아. 이 판은 내가 무조건 먹는 판 같아. 이 판은 내가 무조건 지는 판 같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요. 이게 문제 출제자랑 여러분이랑 도박을 아까 포커 같은 걸 치고 있는 거야.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너무 뻔한 걸 의심을 해야 된다. 차라리 아리까리한 거는 맞다고 치고 넘어가면 돼.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은 거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등골이 쎄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12번에 질문. 일단 요식은 뭘 의미하죠? 자, 얘들아 이제 한번 봐봐. 이제 좀 빨리 하잖아. 이거 보자마자 생각해야 돼. 일단 1번 F0은 얼마야? F0은 1이죠. 이건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식은 fx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F0이 1이 아니에요? F0은 1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쭉 다이렉트로 F'X를 뽑아낼 줄 알지. 이제는 하잖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런 거 하는데 뭐 당연히 원래는 그 2번, 3번, 4번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얍삽이도 알려줬잖아요. 그쵸? 얍삽이대로 하면 어떻게 돼? F'X는 F'0 더하기 2x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뭐 끄적거리는 거 없이까지 왔지. 암산을 했지만 여러분은 조금만 끄적거리면 되죠. 어떻게? y로 미분하고 y 연결했지 내가. 예. 그걸 쓰든 아니면은 그 2단계, 3단계 빨리빨리 써서 손으로 쓰든 해서 요까지 와야 돼. 맞아 아니야? 그래서 F'X가 요 놈이다 얻었어. 이것까지 해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 다음 뭐랬어 문제에서? 문제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X가 14래. 자, 이걸 받았어. 그러면 또 다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걸 또 풀어야 돼. 그럼 1번 이거 0분의 0꼴에 14 나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1번 0분의 0꼴에 따라 어떤 힌트를 얻어요? F1이랑 F'X이 어떻게 된다? 같다 없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얻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머리 굴려야지. 여러분 이거 당연히 빼기 F1 더하기 F1에서 푼 거거든요. 예. 근데 로피타 쓰면 되죠.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빨리 푼다고. 이걸 모르면 못 푸는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 로피타 쓰면 어떻게 돼? F'X 빼기 F2'X 하고 2x 한 거에 x에 얼마 넣으라고?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F'1 빼기 F2'1이 얼마다? 14라고. 그래서 F'1은 얼마다? 28 더하기 F2'1인데 질문! F2'1이 뭐예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미분해서 1 넣었다. 근데 얘 미분하면 얼마야? 0. 얘는 없어지고 얘는 2죠. 그러니까 얘가 2거든? 그러니까 얘가 28 더하기니까 30이거든. 그러면 F'X이 F'0 더하기 2인데 이게 30인 거야. 예. 그러면 F'X은 얼마인 거야? 28인 거야. 맞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물론 해설지처럼 풀면 풀려요. 이 해설지 풀이가 서술형 풀이가 맞아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로피탈 안 쓰고 이제 이걸 얻은 상태에서 빼기 F1 더하기 F1인데 F1이랑 F'X이 같으니까 더하기 F1은 F'X처럼 써서 정리하면 결국 이 얘기야. 로피탈이죠 결국 정리하면.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X 빼기 1에서 이렇게 묶고 뒤에 X 더하기 1분의 1은 나중에 2분의 1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는 게 이 시간이야. 그지? 그걸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돼. 그래서 로피탈이 편한 거야. 저짓거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최소 고민할 시간 플러스 손으로 쓰는 시간인 20초 정도를 확보하니까 20초를 벌어내는 거죠. 20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게 모여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모아야 여러분이 심화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내신은 얼마나 시간에 쫓겨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312번을 진짜 제대로 풀면 해설처럼 풀면 꽤 오래 걸려. 근데 각종 약삽이 다 쓰면 진짜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죠? 슝슝슝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y로 미분하는 거 쓰게 되면 사실 얘도 필요 없죠. 얘도 안 구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이거 어디다 쓴다고 했어. 내가 F0 1이다를 중간에 정리할 때랑 그 다음에 fx 구할 때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어차피 fx 안 구했고 중간 정리도 y로 미분하고 y 0 넣는 걸로 그냥 한 방에 퉁쳐버렸잖아. 그러면 얘를 안 구해도 돼. 그래서 진짜 효율적인 풀이로만 풀면 한 4줄 5줄 만에 풀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서술형 풀이도 한번 해설지 보면서 한번 보세요. 해설지는 진짜 친절하게 정확하게 해설지, 그 서술형 풀이로 쓸 수 있는 해설을 붙여놨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고, 혹시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개별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푸니까 그 윗반 애들이 시간이 남는 거야.
시간을 버는 거야. 시간이 안 부족한 거야. 근데 밑에 반 애들은 이런 걸 못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대충은 이해되지? 0분의 0꼴이고 적어도 다항함수 한정이면 로피탈 쓰는데 전혀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로피탈 때려버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마지막 문제 같네요. 316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질문했구나.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예요. 그럼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끊어지는 점이 없고요, 뾰족점이 없어요. 갑자기 fx 값이 튀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스무스하게 fx 값도 변화합니다. 그 상황에서 가를 먼저 볼게요. 당연히 가에서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연속인 거 맞지 않나요?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웃긴데. 아니지. 그러니까 하긴 나오네. 자,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자, 왜 이게 당연한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 마이너스 2일 때도 안 튀니까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을 때의 미분계수 값이랑 클 때의 미분계수 값, 함수 값이겠죠. 도함수 입장에서는 함수 값이 같죠. 같으면 그때 f'-2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걸 같이 쓰는 거였잖아. 그래서 뭐 당연히 연속할 건데, 이걸 굳이 한 번 더 찝어준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해준 것 같아요. 원래는 앞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미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나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x제곱 fx가 x제곱 빼기 4 f'x 빼기 4x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만약 이게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으면 아예 f'x를 몇 차 달걸 해서 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fx가 다항함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면 조금 위험하긴 해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풀리긴 풀리겠지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바가 f'-2를 구하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 물어봤어. 맞죠? 해봐 힘들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f'x를 구해서 마이너스 2를 넣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요 식을 f'x로 정리할게요. 그럼 f'x는 얼마죠? 2x제곱 fx 더하기 4x를 x 빼기 2 x 더하기 2로 나눈 거죠. 맞아요. 그리고 분자도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자면 2x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f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전제가 뭐예요? x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예요. 그럼 2랑 마이너스 2일 때는 구멍이 뚫린 상태인데 연속하다고 했으니까 메꿔놨겠지. 그게 메꿔져 있겠죠. 왜냐면은 원래 f'-2는 뭘 의미하는 거죠? f'-2 플러스랑 f'-2 마이너스가 같을 때 그거를 같다라고 해서 함수로 채워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f'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나 같은 걸 함수값으로 써야 연속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들어갈 건데 보시는 것처럼요, 0이 되는 애가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잖아. 일단 왜냐면 얘가 0으로 가죠. 얘는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4로 가요. 얘도 마이너스 4로 가요. 근데 얘는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어? 너 0이지 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0이 아니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0분의 0꼴에 따라 마이너스 2 f-2가 더하기 2하는 게 0이어서 f-2가 얼마다? 1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야, 너 뒤에 좀 의심스러워져. 왜냐면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2x는 4로 어차피 1로 사라지래죠. 얘는 1로 사라지래고 뒤에 x, fx에 이게 지금 봐봐
그 더하기 2라고 돼 있는 애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자, 더하기 2죠. 2는 놔두고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걸 좀 건드려야겠네. 잠깐만. 일단 이거 없고 이 더하기 2를요 이렇게 합시다. 빼기 2배의 f-2라고 하면 더하기 2배 이렇게 하면 2 되는 거죠. 2 곱하기 1이고 1을 f-2로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여기다 로피탈 그냥 바로 하면 되긴 한데 요 뒤에 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뒤에 거 그냥 로피탈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뒤에 거 로피탈 때려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보여주긴 할게요. 보여주고 나서 로피탈 때리는 것도 보여줄게. 자,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빼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까 얘들아? 지금 밑에 거랑 생각해봐. 이거랑 쓸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모양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짓거리인데 xf-2랑 더하기 xf-2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x 빼기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는 뭐가 돼? x 곱하기 x 더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2니까 정리하면 뭐? x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앞쪽 거는 그리고 뒤쪽 거 요렇게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는 약분되죠. 그래서 f-2에 x 더하기 2를 가진 식이니까 이렇게잖아 지금. 맞아 아니야? 그래서 약분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차피 1로 가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 얘가 f'-2라는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이거 1이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1이지. 그리고 이것도 x가 아니라 정확히 이제 극한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정리하면 뭔 얘기예요? 3배의 f'-2가 f-2랑 같은데 이게 1이었다고. 그럼 f'-2가 마이너스 2가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나와. 그쵸? 자, 근데 이게 좀 보시면 좀 복잡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편해? 자, 이쪽 와서 바로 일단 씁시다. f'-2는 요건 어차피 날라가니까 지우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요 뒤에 극한값이 0분의 0꼴인데 이게 얼마인지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때 어차피 0분의 0꼴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로피탈 써버리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로피탈 쓰면 어떻게 된다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1이고 이거 x로 미분하면 더하기 2는 사라지고 곱미분 쓰죠. fx 더하기 x 프라임 x. 그래서 f-2 빼기 2배의 f'-2 이게 f'-2랑 같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1이고 넘기면 3배의 f'-2가 1이다. f'-2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로피탈 배우고 나니까 되게 만만한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왜? 그 전에는 내가 이거 머리를 쥐어짜매면서 공부를 구상을 했었어야 돼. 이 식 만들려고. 이게 은근 어려울 때가 있거든. 이렇게 모양을 이상하고. 근데 물론 못할 만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못할 만한 수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무지성으로 딸깍딸깍 풀 수 있는 거에 로피탈이라는 거죠. 그건 됩니다. 아이 근데 좀 어렵다. 스텝 3는 치울 리가 없는데 당연히 안 쉽죠? 스텝 3 문제들이 내신에 나오면 거의 뒤에 후반부 문제인 겁니다. 1, 2등급 애들 푸는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그냥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제약에 쫓기면서 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럼 시험 때 맞출 확률이 되게 낮은 게 정상이잖아. 여러분 손도 못 댈 때도 많죠. 그 정도 레벨 문제는. 근데 이런 문제들까지 손을 대야지 되기 때문에 시간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얼른 두 문제 하고 시작. 1일 테스트 쳐야지. 자, 그 다음에 337번이랑 8번인데 이건 뭐예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뒤에 여기서는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나올 수도 있죠. 같이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번부터 볼게요. 자, 337번 보시면 어떤 함수가 곡선이 있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고 이상한 식을 주고 K를 구하래요. 아씨 어렵네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딴 식으로 꼬아낸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상태인데 봐봐. 이 y는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kx의 제곱 더하기 2예요. 여러분 어차피 적방할 때부터는 미분계수 구하고 그냥 구해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밑에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어차피 이거 안 쓸 리가 없어. 무조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내가 말했죠.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을 가정하는 거예요. 접점이 두 개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그래프 지금 잘못 그린 것 같긴 한. 이렇게 있다. 이쪽 편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정도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그 접점의 좌표가 PQ래.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P고 여기 X좌표가 Q라고 치면 이 PQ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3x제곱 더하기 2kx가 3이 된다는 요 2차 방정식이 뭐라고? 두 실근입니다. 아니 그러면 끝났잖아. N?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P 더하기 Q가 얼마예요? 두 실근의 합이? 등각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3분의 2k 두 근의 곱이 1인 거잖아. 3분의 3에서. 그럼 정답에서 구하라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플러스 Q의 제곱 빼기 6PQ죠? 지금 주어진 식이. 맞아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30이래. 그러면 9분의 4 K제곱이 30 더하기 6에서 36이니까 K제곱이 81이니까 K가 9 또는 마이너스 9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고?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너 9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생각이 나아가는 거랑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차분하게 결국 그러면 여기에 x1, x2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건 지금 PQ라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이 x1, x2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그럼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이놈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곱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제가 오늘 1일 테스트에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한 번 더 연습하라고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해보시면 될 겁니다. 1회 됐단 얘기야. 조금 더 어렵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 337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338번. 이건 왜 못 풀었냐 얘들아? 야, 이거 못 풀면 어떡해? 여러분, 직선 y, 그다음 질문,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수산에서 배웠어요. y는 m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이 직선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줬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 얘가 지금? y는 mx 더하기 3이야. 뭐야? y절편 0,3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지수는 뭘 의미해요? 자유도를 의미한다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어. 근데 기울기도 자유로운데 점도 자유로우면 그냥 아무런 직선인 거잖아. 1차 함수라고 얘기하겠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얘가 무조건 지나는 점이 뭐야? m하고 무관하게 x가 0이면 y가 3이죠. 그럼 이걸 0,3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몰라요인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수상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좌표평면 할 때 배웠어요. 우리가 직방할 때. 자, 그래서 그럼 얘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야. 근데 얘가 y는 x세제곱 플러스 1을 접한 다음에 그러면 끝났네. 함수 주고 외부에 한 점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인 거잖아. 근데 이걸 못 풀면 어떡해? 세 번째 유형 맞아 아니야? 예. 외부에 한 점 주고 함수 주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니까? 근데 못
구하면 어떡하냐고 내 말은. 자, 얘가 이래요.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요런 3차 함수가 있고요. 요런 3차 함수가 있고,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울 거니까. 여기 위에 0,3이라는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딱 하나 나와, 그림상으로. 이런 게 하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가정하죠. 뭐 문자는 t거나 알파거나 뭐 s거나 여러분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자, 그래서 여기 t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 때 y좌표가 얼마야? t제곱 더하기 1이고 그때 기울기가 얼마? 얘 미분한 3t제곱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l의 식이 y는 3t제곱에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외부의 한 점 0,3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0,3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1.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다 나오고 나머지 혹은 두 개니까. 그치? 만약 t가 여러 개면 접선이 여러 개일 거예요. 근데 t가 이거 하나 나왔다는 건 접선이 한 개라는 얘기죠. 한실근과 이게 삼중근이거나 한실근과 두어근이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두 실근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실근과 한중근이 나오면 뭐 접선이 두 개인 거고. 맞지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면 접선이 세 개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 접선의 개수예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하나 나왔고, 그럼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 그때 기울기가 3이고 정답은 3이죠. 기울기 구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t가 1, 2 나오면 기울기가 3이랑 0일 거고, 뭐 t가 4 나오면 기울기가 뭐 48인 거고, 이런 식으로 t에 따라 기울기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t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슬슬 이제 쌓인 게 많아지니까 힘들죠. 1단원만 할 때도 할만했고 2단원까지도 할만했는데 3단원 쌓인 것도 힘들고 4단원 들어가니까 또 어려워요. 갈수록 더 할 거야. 어차피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0시 7분인데 10분 쉬었다 시험 칩시다. 10분 쉬었다 시험 칠 거니까 편의점까지 가지 말고 그냥 좀 쉬고 계세요.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테스트에 3단원 아니요? 4단원 위주로 했는데요. 3단원 안 냈는데요. 4단원 접선의 방정식 위주로 냈는데. 여기가 4단원 네. 영어는 왜? 아, 시험은 뭐 따로 네가 시험지만 나중에 받아서 쳐봐. 아니 전체 테스트는 금요일날 본다니까? 밀렸잖아 그때 공지 올린 것처럼.